공대리 흔히들 뭐 F22가 무조건 짱. 영화 탑건 보셨나요? 저는 그거를 해봤습니다. 탱크진 것 같은 느낌이고 구름은 안 뚫리고 막 아재님께서 F5에서 16으로 기종 전환을 하셨지 않습니까? 기종 전환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, 미군 기지 있을 때 제가 F5 탈 때 제 동기들 F16 타고 라스트 찬스 에어리어 이렇게 같이 쓰는데 키가 나보다 2배가 큰 거예요. 아 나도 좋은 비행기 타고 싶다. 조종사는 누구나 좋은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. 최신의 비행기, 뭐 우리 지금 들어오고 있죠. KF-21도 있을 거고. 그런 전투기들 또는 비행기가 도입을 될 때 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종사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게 나갑니다. 그때 대상에 되는 기수, 시간 이런 거 보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 가는 거죠. 그러면은 F5를 조종하실 때랑 뭐 F16을 조종하실 때랑 어떤 그런 체감적인 차이가 뭐 어떤 것들이 좀 이게 F5하고 F16 세대가 다르잖아요. 항공기 자체가 다릅니다. 퍼포먼스가.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다 매뉴얼 스위치로 돼 있던 전투기에서 통합적인 에이비오닉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조종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. F5 때는 몇 초까지 어디로 가서 옆에 산에 걸리니까 몇 초 후에 어디를, 이걸 다 머리로 했었거든요. 항공기가 다 해주네? 대박.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에이비오닉스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. 이게 또 스트레스죠. 없었던 걸 해야 되니까. 그런데 F16 이외 이 타신 분들은 F15를 가도 뭐 F21, FA50을 가도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대가 좀 바뀌어도 기존 전환은 거의 비슷할 것 같다. 근데 그전 세대를 탈 때는 약간 다른 개념. 그거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죠, 그때. 내 비행기는 너무 좋습니다. 아재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에너지 기동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 전투기가 본인의 어떤 속도 같은 거를 유지하면서 선회를 하느냐 이런 게 다 그 기종마다 뭐 공식이 따로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근접 교전을 할 때 얼마나 그걸 효율적으로 살리면서 뭐 선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을 가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종이 중요하다. 뭐 F22가 무조건 짱 이렇게들 흔히 생각을 하시는데 조종사의 기량이 사실 엄청 중요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. 기종이 중요하냐 뭐 조종사 기량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어려운 질문이죠. 네,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F15K랑 이제 BF에 임무를 했었고 또 F5랑 공대공 이제 교전 임무를 했었는데 각자의 진짜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15K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무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잘해야 되는 그게 있고 그리고 16 같은 경우는 근데 15K보다 좀 더 항공기가 이제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? 그렇기 때문에 선의 기동 면에서 더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. 그리고 고고도 같은 경우에는 16이 유리한데 또 5 같은 경우에는 유관 식별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이 듭니다. 그런 경우에는 5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종도 중요하고 뭐 항공기를 언제 공격하고 뭐 무장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그런 조종사 판단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조종사 하면은 적의 항공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기본적으로 가정이 적의 항공기는 최고의 무장을 달고 있고 최고의 조종사가 타고 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훈련해 왔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많은 분들이 F-22가 최고고요. 저런 얘기를 하는데 F-22 오늘 처음 타는 묵맨하고 F-16이 김선옥 대하고 붙으면 저는 이쪽에다가 걸겠습니다. 왜냐면 경험이 무시 못하거든요. 근데 미군군 FWAC에서 나온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조종사의 능력이라다. 수많은 공중전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죠. 두 번째가 무장. 그래도 펀치 있는 무장과 없는 거 이건 쉽지 않다. 세 번째가 기종으로 나옵니다. 근데 왜냐하면 미군군은 무장을 똑같이 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은 무장이 기종마다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저는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. 많은 중요한 거는 조종사의 능력입니다. 전술이라는 거는 아까 에너지 기동 얘기하셨는데 나의 에너지를 가장 충분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적기를 격파하는 거죠. 그렇기 위해서 교관도 하시고 그걸 연구하시고 그런 게 전술 개념에 들어있어서 어떻게 전투하고 이런 게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일상입니다. 그렇게 좀 그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걸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시는 거고요. 그 좁은 콕핏 안에서 외롭게 오늘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믿음직한 우리 조종사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질문도 많았어요. 비행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.
이 질문이 많았거든요. 민항기 타고 막 비행기가 이륙하고 뭐 착륙하고 뭐 구름이 보이고 지붕이 조그맣게 보이고 막 이런 신기한 기분들을 비행기 탈 때 뭐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전투기 이제 조종사로 어떤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분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날 임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날 임무가 어떤 임무가 있고 이 임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4기 리더시죠, 그죠? 네. 이제 곧 교관이 되실 겁니다. 그럼 이제 후방석에 타시잖아요. 세상이 밝습니다. 그 뜨고 내릴 때 일출과 일몰, 너울 진 거 다 보고 느끼실 수 있고 그 와중에 앞에 타고 있는 우리 윙맨들이 뭐 하는지까지 얘기하면서 만약에 좀 기분이 안 되고 오늘 미션이 좀 안 좋았다. 저기 10시 방향 태양을 한번 볼까? 뭐 이러면서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시고. 네. 뭐 방금 이제 일출일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특별히 인상 깊었던 비행이 뭐가 있었을까요? 인상 깊었던 비행이라. 영화 탑건 보셨나요? 거기에 매버릭이 컨택을 합니다. 관제사한테. 리퀘스트 버즈 더 타워라고 타워를 삐끼하겠다. 삐끼하겠다. 삐끼 쓱 고속으로 진행하겠다. 타워를 쓱 예. 지나가겠다. 또 네. 비속어로 삐끼라고 하는데요. 네. 그때 그 관제하는 중령이 패턴 이즈 클로스.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들어오지 마라. 근데 그냥 가요. 그래서 이제 커피를 쏟는 장면, 까댐 얘기 나오죠. 아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. 예, 저는 그거를 해봤습니다. 그거를요? 네, 군산기지에 있을 때 기지 공격 훈련이라는 게 생겼어요. 저희 전투기들은 공격을 하러 들어오고 거기를 방어하는 방공포 부대가 우리를 트래킹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. 그때 A0500으로 군산 들어와서 적어도 팝업을 해서 타워로 지나간다 한 번 더 공격을 하는데 제가 F5를 탈 때 그날 마지막 비행했어요.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아는 관제사 마지막 비행이다 했더니 나 버즈더 타워 한번 하고 싶다 했더니 패턴 이즈 클로스.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근데 저한테 클리어를 주겠다. 아 정말? 버저 타워 패턴 이즈 클로즈 이씨 뭐 클리어. 그래서 거기 500라트로 싹 똑같이 지나가니까 바로 타워 옆에서 갓댐까지 그게 저 F5 마지막 비행. 진짜 무슨 영화. 예, 너무 한 감사했습니다. 장면. 미군 친구들이. 그 순간만큼은 뭐 탐 크루즈. 네. 또 이제 그런 인상 깊었던 비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기억이고 난기류를 만나서 뭐 항공에 많이 흔들렸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긴장된 상태에서 비행을 했을 때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을까요? 아찔했던 경험은 몇 번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SD라고 하는데 뭐 야간 비행에 특히 이제 구름층이 두꺼울 때 구름을 뚫고 상승하거나 강화를 할 때 구름 속에 있게 되면 조종사가 실제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화를 하고 있다고 느끼던지 아니면은 실제 레벨로 가고 있는데 뱅크가 졌다고 느끼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야간 비행에서 이제 기상이 안 좋을 때 랜딩을 하려고 이제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데 구름이 이제 낮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SD에 걸렸는데 계속 이제 구름이 안 뚫리고 나는 레벨인데 나는 막 뱅크진 것 같은 느낌이고 구름은 안 뚫리고 막 이럴 때 그때 되게 아찔했던 경험 중 하나입니다. 나중에 잘 뚫렸어요? 네, 잘 뚫려서. 다행입니다.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SD 스페셜 디스오리엔테이션. 조종사가 착각이 오면 바로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. 그럴 때는 뭐 어떻게 그거에서 착각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나요?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계기를 계기를 믿고 믿는. 이게 느낌이 계기는 맞는데 나는 왜 이러지? 그러니까 계기를 믿으면서 계속 조절하면서 끝까지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계기가 이렇다고는 하는데 내 느낌은 아무리 그렇죠. 생각해도 이게 뒤집어 있으면 아무래도 조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저는 2기 리더를 처음 승급을 해서 단기 2기를 나갔어요. 뜰 때 기상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F5 탈 때는 날씨 안 좋으면 윙 테이크업을 해서 붙여서 올라가요. 단기로 안 뜨고 두 개를 같이 윙 테이크업을 해서 왜냐면 구름에 세퍼레이션 되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한 대 한 대 떠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대가 같이 떴어요. 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날씨가 안 좋을 때. 네네. 근데 떴는데 3,000이면 구름이 뚫린다고 했는데 지금 7,000이야. 계속 구름이야. 네. 윙맨을 봤는데 날개만 보여. 아이고. 얼굴도 안 보고 날개만 딱 보이는 거예요. 하여간 뱅크 줘서 계속 나가는데 9,000에서 뚫렸는데 열받는 게 내 쪽만 구름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. 그냥 나갔으면 3,000인데 뚫고 나니까 선배님 여기만 구름이었어. 그러게. 하필 딱 그 구름이 있는 곳으로.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게 편대 군기를 맞춰서 끝까지 들어와 줘 있는데 우리 윙맨 그날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습니다. 리더를 믿고 그렇죠. 구름이 안 뚫리더라도 나는 믿고 간다. 네, 근데 날개만 보였거든요. 대단한 친구였습니다. 사실 제가
또 훈련 비행 다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감돌이라는 게 있다. 흔히들 말하는 감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배워도 이렇게 비행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를 잘할 때 이제 보통 비행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비행을 할 때 이제 컨틴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실제 비행 브리핑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빠르게 그러니까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는 조종사들한테 비행 좀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지휘관들이 보기에는 네. 그냥 아무 자본 없이 비행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네, 아무 무리 그것도. 없이 네. 있는 듯 없는 듯 비행 잘하는 겁니다. 비행 잘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과욕이 앞서거든요. 감돌이들 좀 조심해야 돼요.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그날 다르거든요. 감은 오늘 왜 이러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게 좀 있어요. 저도 옛날 감돌이 얘기를 좀 들었는데 많이 혼났습니다. 일부러 혼내더라고요. 아무래도 좀 네. 또 겸손해야 되고 네. 또 비행할 때 또 그렇죠. 거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순간만큼은 나 전투 조종사 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순간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조종사에게 정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이제 승급을 하는 건데 특히 처음으로 이 길이더 승급을 하고 아까 후배 조종사를 데리고 비행을 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후배를 데리고 비행을 나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 또 최근 들어서 전술 무기 교관 자격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수료식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축하를 받았는데 특히 가족들한테 조금은 더 자랑스러운 이런 딸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. 이게 군 생활하면서 진짜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신년 비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. 1월 1일 동해상공 구름 뚫고 올라왔을 때 그 찬란한 해 편조들과 함께 그리고 전방과 함께 우리나라 전체를 패트롤 초계 비행을 하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방송 3사에 다 나가가지고 물론 제 목소리도 나갔죠. 그때 이제 끝나고서 밤 9시 뉴스에 나갔을 거예요. 10시쯤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. 야 이놈아 여태까지 안 했던 효도 이걸로 끝! 자랑스럽다고. 그게 너무 저는 아직도 울컥한 공군이 저에게 주신 정말 큰 혜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이거 뉴스 자료 찾으면은 또 찾지 마! 아는 걸로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거의 이제 인터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프로의 계획이나 각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큼은 오늘 꼭 하고 싶었다.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전투 조종사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같이 이제 옆에서 응원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그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. 또 저는 이제 전투 조종사로서 남은 비행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버로서의 각오. 사실 유튜버를 할 생각이 없다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근데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딸 둘, 처자식 다 공군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키워왔고 공군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서 공군에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고 찾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. 이 수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총각 조종사 때 같이 제가 정말 마음을 놓고 친했던 선배님이 비행 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걸 좀 돕고 싶다 앞으로 그런 걸 민간 분야에서 있으면서 현역들만 공군이 있는 게 아니라 공군의 뒤에는 예비역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좀 캠페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알아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항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응원과 격려를 먹고 더 열심히 하는 조종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공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공군대위리 공대리. 오늘은 전투조종사 현역 그리고 예비역 두 분을 모시고 전투조종사의 삶과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두 분 정말 바쁘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디오스.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나요? 롤러코스터 잘 타시나요? 비행을 하시면은 동해와 서해가 동시에 보이나요? 미확인 비행 물체를 포착하신 적이